지난 20년 동안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이클의 흐름을 잘 탔을 뿐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했는데 계속 제자리인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5년 동안 20년에 한 번 오는 거대한 경제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뉴스 헤드라인에 대서특필되지 않아요. 조용히 물밑에서 자산 계층을 나누고 부의 사다리를 재배치하고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제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맥락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한 결정도 오판이 되거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는 여러분이 겪어온 지난 15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자산 폭락, 자영업 폐업,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스판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옵니다.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이 곧 시작될 거고 이것이 사회의 계층을 재편할 겁니다. 2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만드는 핵심 변수들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다시 싸지는 시기가 옵니다. 경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은 싸집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속도가 붙고 통찰력 있는 투자자는 기회를 잡지만 늦게 반응하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죠. 글로벌 금리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언제나 새로운 부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천재라서가 아니에요. 싼 돈이 성장하는 자산으로 쏠리는 성질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충분하면 평범한 자산조차 폭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올랐죠. 상승의 평준화 시대였어요. 아무거나 사도 돈 버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자산은 철저히 양극화됩니다. 오르는 것만 오르고 아닌 것은 끝없이 추락해요. 묻지마 상승은 끝났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은 선별의 시대예요. 옥석을 가리면 빠르게 부자가 되지만 잘못 고르면 10년 동안 원금 회복만 기다리게 될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국가들은 자산 보유 방식을 바꾸고 있고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AI와 기술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재편될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요. 이게 대다수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기회는 대박 종목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사이클에 있어요. 이번 사이클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깊게 움직일 겁니다. 왜 누구는 월급쟁이인데 매년 자산이 느는 걸까요? 왜 누구는 N잡을 뛰어도 가난할까요? 같은 한국 시장 같은 시기에 살면서 왜 결과는 천지 차이일까요? 4. 이 클을 이해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앞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자산가들은 조용히 물량을 모읍니다. 금융문맹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지죠. 스마트머니는 언제나 선행하고 패닉머니는 언제나 후행합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가올 사이클도 놓쳐요. 가난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클에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은 빈부격차를 역대 최고로 벌려놓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금융 하류층에 가두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단기적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영원히 오를 것처럼 흥분하고 내리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패닉에 빠지죠. 악재 뉴스 하나에 패닉셀링하고 옆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면 포모에 휩쓸려 고점에 들어갑니다. 사이클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판단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경제적 생존 본능일 뿐이고 투자 세계에서는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가난한 마인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말에 남는 돈은 절대 없어요. 경조사, 특가 세일, 스트레스 해소 비용 등 쓸 이유는 언제나 넘쳐나거든요. 결국 시드머니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현금이 없고 기회가 왔을 때 포지션이 없으며 자산이 쌀 때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핫한 것만 쫓습니다. 급등주, 밈코인, 뉴스에 나오는 테마주. 하지만 가장 시끄러운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뉴스가 도배될 때는 이미 먹을 게 없는 설거지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부는 조용하고 지루하고 꾸준한 곳에서 만들어져요. 부자들은 변동성보다 확실성을 선호합니다. 자극을 쫓는 도파민 중독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희망회로라는 것도 있죠. 오르면 더 오르겠지. 물리면 언젠간 오르겠지. 전략도 계획도 없이 막연한 희망만 붙잡습니다. 언제 사고 팔지 기준이 없어요. 희망은 투자의 전략이 아닙니다. 다가올 사이클에서 희망회로는 계좌를 녹이는 주범이 될 거예요. 돈 좀 모이면 그때 해야지. 이 말이야말로 재테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기다려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주변을 보세요. 월급은 당신과 비슷한데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금이 있고 자산이 있고 멘탈이 안정적이에요.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원칙이 계층을 만듭니다. 2026년에서 2030년의 빈부는
연봉 차이가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대응 차이에서 갈립니다. 사이클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는 보상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립니다. 나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감정적 대응, 선지출 후 저축, 소음 쫓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부자들이 왜 조용히 부자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대다수가 무시하지만 이것이 계층을 가르는 기본기입니다. 감정 없는 자동 적립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월급날에 보너스 받았을 때, 이번 달 좀 여유 있을 때, 장이 좋을 때만 투자하려 해요. 부자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동화해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묶어버립니다. 선저축, 후지출이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자산을 사모으는 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감정을 배제시켜요. 고민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이 변동성을 이깁니다. 적게라도 36개월 꾸준히 산 사람이 큰돈 들고 들락날락한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되거든요. 자산 먼저 소비 나중이라는 원칙도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부자는 묻습니다. 나는 충분히 자산을 쌓았는가? 아니라면 사지 않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모든 소비재는 감가상각되어 똥값이 되지만 우량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가난은 연봉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려서 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라도 자산 먼저 챙긴 사람은 3년 뒤 웃어요. 고연봉자라도 명품 휘두르고 외제차 할부에 허덕이면 3년 뒤에도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쓰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자동 이체로 ETF나 적립식 펀드에 넣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소비의 유혹을 참고 자산을 먼저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1년만 지속해도 작년의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산을 모은다고 하면 다들 단타, 급등주, 레버리지부터 떠올려요. 하지만 부자들은 방어력부터 키웁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 말이에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클에서는 이 기초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금이 있어요. 금은 단타용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부자들은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때 사지 않습니다. 아무도 금 이야기를 안 할 때, 가격이 횡보해서 지루할 때 사요. 금은 큰 수익을 주진 않지만 경제 위기 때 당신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위기가 오면 금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어요. 시장 지수 ETF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부자들은 시장 전체를 삽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멘탈입니다. 지수 투자는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하수는 언제 올라요 하고 묻고 고수는 언제 싸지나요 더 사게 하고 묻습니다. 국채나 채권도 있어요. 재미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서 망해요. 채권은 대박 수익률은 없지만 현금 흐름에 안정성을 줍니다.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섞으면 폭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자는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안전자산들이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2026년에서 2030년 사이클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이에요.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을 만들려면 수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부자들은 아주 작은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했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란 내가 한번 일하면 돈이 여러 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티끌을 무시하지 마세요. 월 20만 원 나오는 배당주, 월세 혹은 콘텐츠 수익 작아 보입니까? 이런 게 3개면 60만 원, 5개면 100만 원이에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뚫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부자는 벽돌 쌓듯이 현금 흐름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돈이 나온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에요. 부자들은 작더라도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배당주 투자, 리츠, 저작권, 자동화된 온라인 수익 같은 것들이죠. 시세 차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수익률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든 현금 흐름은 시장이 폭락해도 꼬박꼬박 통장에 꽂힙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중독된 금융 산소예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숨이 찹니다. 파이프라인 없이는 평생 일해야 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소비 수준이 같이 오르면 당신은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작더라도 월급 외 수입을 만드세요. 부자들은 돈이 없을 때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푼돈부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푼돈이 모여 강물이 됩니다. 앞으로 5년이 당신의 15년을 결정해요. 금리가 내리고 돈이 풀리는 시기가 다시 옵니다. 이때가 자산 가격이 눌려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시기예요. 싸다고 덥석 물지 마세요. 돈이 풀린다고 쓰레기 잡주까지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좋고 현금 흐름이 탄탄한데 저평가된 알짜만 올라요. 옥석 가리기 능력이 없으면 버블에 묻힙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마세요.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옵니다. 개미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내리면 손절해요. 부자는 3년에서 5년의 큰 파도를 봅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겨요. 분할 매수가 기술입니다. 대중이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아니라 대중이 공포에 떨고 뉴스에서 경제 위기를 떠들 때가 매집 타이밍이에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합니다.
모든 사이클의 끝에는 광기가 있어요. 옆집 주부도 주식 이야기하고 택시기사님이 코인 이야기할 때가 고점입니다. 부자들은 이때 조용히 빠져나와요. 금리 인하 초기의 달콤함에 취해 끝까지 남아있지 마세요. 타이밍이 전부예요. 좋은 자산도 비쌀 때 사면 10년 고생합니다. 2026년에서 2030년 사이클의 초입,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남들이 10년 걸릴 부를 단번에 이룰 수 있어요.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빨라서 가난한 겁니다. 부자들은 구두쇠라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출 원칙은 이거예요. 이 소비가 나의 자유를 위한 소비인가? 가격표가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해요. 싸다고 다이소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잔뜩 사는 건 낭비입니다. 비싸더라도 내 생산성을 높여주고 1년 뒤에도 가치가 남는다면 그건 투자예요. 48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고 48시간만 기다리세요. 놀랍게도 90%는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건 필요가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비를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살 돈으로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을 사세요. 명품백을 살 돈으로 명품 기업 주식을 사세요. 소비재는 사는 순간 중고가 되지만 자산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차이가 3년 뒤 신분 차이를 만들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달 음식 시키고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매달 결제되고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보여주기식 소비. 이런 구멍들을 막아야 돈이 모입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탑니다. 그게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부자는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증명해주니까요.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고 싶다면 인생을 한 달 단위로 사는 습관을 버리고 1년, 3년, 10년 단위로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당장 이번 달 월급, 이번 주 수익률에 목을 맵니다. 부자는 3년 뒤 그림을 그려요. 시장이 폭락할 때 대중은 공포에 질리지만 부자는 3년 뒤를 보고 웃으며 매수합니다. 횡보장에서 개미들은 지루해서 떠나지만 부자는 수량을 모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줄 물건을 사고 부자는 미래의 나를 자유롭게 해줄 자산을 사요. 지금 당장의 보상을 미룰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자본가의 자질입니다. 18개월 뒤에도 가치가 남아있는 일에 돈과 시간을 쓰세요. 감정으로 투자하면 필패하고 이성으로 투자하면 승리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이클은 준비된 자들의 무대예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잡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반걸음만 먼저 움직이세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담담하게 자산을 모으세요. 그 꾸준함이 퀀텀 점프를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5년 뒤에도 그때 살 걸, 그때 할 걸 후회하는 삶,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삶. 미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사람의 것입니다. 사이클을 읽는 눈을 키우세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세요. 선저축, 후지출을 자동화하세요. 방어 자산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작더라도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소비를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장기적 사고로 3년 뒤를 보세요. 이 5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마트 머니 쪽에 설 건가요? 패닉 머니 쪽에 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